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지역의 대형 분양형 호텔들이 분양자와 운영자 사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운영사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심하다며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불거진 사태인데요. 투자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확한 회계 내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관광지 한복판에 위치한 A 분양형 호텔. 투자자들이 불 켜진 객실 수를 세고 있습니다. 이 호텔 객실을 분양받은 300명의 투자자들은 10년간 객실 분양금의 6에서 7%를 임대료로 지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사는 코로나로 경영이 어렵다며 4달치의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운영사를 불신하게 된 투자자들이 실제 투숙률을 확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힘든가, 코로나에 우리 얼마나 도대체 힘이 들어서 저러시나 궁금해서 와서 치워보기 시작한 거죠.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만 4개월간 총 13억여 원. 투자자들은 운영사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지난해 180억 원 상당의 리조트 부지를 낙찰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실제로 경영이 어려운지 납득시켜달라며 수입과 지출 내역 등 회계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대한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부분으로 통보만 하고 너네들은 그냥 알아서 해라. 임료를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전략을 했고. 그러나 운영사는 수입과 지출 내역 제출은 과도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낙찰된 리조트 부지도 코로나로 대출이 끊기는 바람에 중도금도 채우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돌산의 또 다른 분양형 호텔도 임대료를 주지 않는 운영사를 몰아내기 위한 각종 소송과 명도 집행으로 얼룩졌던 상황. 여수 곳곳의 분양형 호텔마다 갈등과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가족 모임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순천을 방문한 뒤 경기도 시흥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가족 가운데 순천 3명, 광양 2명이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또 이들의 추가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나서고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지만 자고 일어나면 확진자가 나오고 또 나오고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상승세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가격리 중이던 접촉자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어린이집을 고리로 한 확진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암군 학산면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지역 주민들이 길게 줄지어서 있습니다. 영암군 학산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확진자들은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영암의 한 어린이집 교사 남편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교사하고 남편이 학산에서 살으니까 둘이 다 확진이 됐잖아요, 부부간에. 선별진료를 쓰자고 학산에서 했는데 거기서 나왔어요. 확진자가 나온 식당은 폐쇄 조치됐고 인근에 있는 일부 식당들은 예방적 차원에서 자진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면사무소 직원들이 확진자가 나온 식당을 자주 이용했던 것으로 보고 면사무소 출입을 제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영암의 또 다른 지역에서는 관음사발 확진자와 접촉했던 일부 주민들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4일 영암 관음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일주일 만에 영암에서만 3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목포에서도 지난 14일 목포의 한 의료기관에서 영암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격리 중이던 6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차 검사에서 다 음성이 나왔는데요. 2차 검사에서 양성 한 분이 나왔습니다. 자가격리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해제전 검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강진과 광주 등 인근 지자체에서도 영암 관음사 관련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는 영암에 이동선별검사 차량을 배치해 사전 검사 물량을 확대하고 역학조사관 등도 추가로 투입해 감염 경로 확인과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시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주철현 의원과 여수을 김회재 의원은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도 광양제철소에서도 환경오염 피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광양제철소 주변 마을 주민들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는데요. 주민들은 제철소에서 날아든 물질을 수거해 자체적으로 성분 분석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좁은 바닷길 사이로 광양제철소를 마주보고 있는 여수시 묘도동. 지붕을 타고 흘러내린 빗물을 받아놓은 통에 새까만 가루가 가득합니다. 가루에 자석을 갖다 대니 한 움큼이 따라 올라옵니다. 마을 골목은 물론 인근 텃밭도 쇳가루 천지. 주민들은 광양제철소가 생긴 이래 수십 년째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불면은 저희 마을에 먼지가 날아 들어오는 거나 냄새는 뭐 작년이나 그작년이나 현재나 작물에 아주 심하게 내려가지고 저희들도 도저히 먹지를 못하고. 견디다 못한 마을 주민들이 지난해 말 가루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는데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기준치의 9배가 넘는 니켈과 7배에 달하는 아연이 검출된 겁니다. 발암물질인 카드뮴도 기준치보다 3배 높았고 구리는 기준치의 1.8배로 나왔습니다. 모두 제철소 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금속들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묘도동만 녹기 나오는 거는 여기는 묘도동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주민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제철소 측이 개선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수년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야적장에 밀폐화 사업을 좀 해달라. 주민들 숨이라도 쉴 수 있게 몇 번을 요구를 했는데 이제 뭐 예산 문제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인지. 또 포스코가 이미 마을에 직접 측정기를 세워 중금속 수치를 측정하고 있는데도 해당 자료를 주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선되기보다는 그냥 현재 상태로 계속 되어 오고 있는 그런 심각한 지경에 있는 거죠. 가장 지금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런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공개가 안 된다면. 이에 대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밀폐화 사업 예산을 올해부터 편성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중금속 수치 측정 자료는 데이터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정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 포스코 양대 제철소 주변에서 동시에 환경 피해 논란이 터져나오면서 사측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시가 시민 참여 활성화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순천시 시민 참여 활성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 추진단 20명을 공개 모집해 사례 수집과 워크숍, 회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조례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전남 시군별로 출산 지원금의 규모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아이 출산 지원에 전라남도가 5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22개 시군이 평균 2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고흥군은 720만 원, 목포시는 20만 원으로 지자체별로 3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한편 가장 많은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영광군은 7째 아이까지 낳을 경우 1억 7,700만 원이 지원돼 목포나 무안군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차세대 드론 산업 육성 계획을 마무리하고 오는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사업비 8,07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부문은 드론 산업 기반과 기업 지원 체계 구축, 드론 산업 실증 기반 구축, 중장기 개인 비행체 실증 등 15개 분야입니다. 고흥 지역은 지난 2012년 항공센터가 건립돼 비행체 시험 평가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올해 국가 종합비행시험장과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가 신설 운영되는 등 전국 최고의 드론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국제기구를 통한 두루미 하늘길 연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와 국제두루미재단 등 국제기구 대표기관과 영상간담회를 갖고
남북 생태교류 협력 사업인 두루미 하늘길 연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향후 실무자 회의를 열어 공동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다음 달 28일 흑두루미의 날을 기념해 비대면 방식의 한반도 두루미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가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 주거비 지원은 기존에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만 가능했지만 올해는 청년 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이 완화됐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왕조 1동 조례 시형아파트 주민 31만 1,310원. 순천시 왕조 1동 1통 운동마을 주민, 고흥군 남양면 2장단 1동, 도양읍 북촌마을 주민 각각 30만 원. 순천시 중앙동 6통 주민 29만 9천 원. 순천시 덕연동 15통 주민 28만 2천 원. 남재동 2통 주민 27만 1천 원. 여수시 국동 24통 구봉아파트 주민 25만 3천 원. 고흥군 남양면 아평교회, 주식회사 서원 DNC 팀장 김정현 각각 20만 원. 순천시 중앙동 2통 주민, 여수시 남면 신포마을 주민, 만덕동 2통 마을운영위원회, 상우회, 어촌계 각각 20만 원. 여수시 시전동 신기주공 4, 5통 주민, 중흥동 그집 한우 소머리 곰탕 각각 20만 원. 소라면 봉두 삼리 주민 15만 원. 고흥군 동일면 신초마을 주민 13만 2천 원. 순천시 남정동 가든빌라 박승주 10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1통 운동마을 경로당 회원 1동, 여수시 대교동 10통 주민, 둘레길 산장, 만덕동 2통장 장성윤, 소라면 현천 삼리 주민 각각 10만 원. 여수시 중앙동 낭만 해물삼합, 주식회사 관웅 대표 김영관 각각 10만 원. 시전동 13통 주민 8만 원, 대교동 꽃길주유소, 성실 종합사무가구 각각 5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설을 맞아 광양시가 관내 정보화 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홍보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이번 달 25일부터 곶감과 제첩 등 정보화 마을 특산품 16가지를 대상으로 비대면 판매를 시작하고 특히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지역사랑 상품권의 유통 확대와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충전식 카드형 고흥사랑 상품권을 출시합니다. 고흥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전식 카드형 고흥사랑 상품권을 출시합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고흥사랑 상품권은 다음 달 말까지 권면 금액의 10% 특별 할인된 금액으로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30%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